인천 상공을 지나며 착륙을 준비하던 전용기 안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가 조용히 퍼졌다. 곧 착륙합니다. 윤태준 회장님, 비서 김서연의 말에 윤태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계 곳곳에 고급 호텔 체인을 소유한 재계 거물 윤태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와 마주 앉아 있는 형 윤도현은 동생의 이례적인 귀국에 의문을 감추지 못했다. 태준아, 이걸 확인하겠다고 정말 한국까지 올 필요가 있었을까? 이미 지난 일이잖아. 그러나 윤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너머에는 땅 위의 풍경이 아닌 시간 저편에 묻힌 한 여인의 미소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이름은 강세나. 그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 25년 전 그는 재벌가의 차남으로 자라며 부와 명예 속에 갇힌 삶을 살고 있었다. 반면 세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대학생이었다. 그녀의 웃음은 투명했고 눈빛은 햇살처럼 따뜻했다. 화려하고 계산적인 사람들 틈에서 자란 태준에게 그녀는 바람 같은 존재였다. 두 사람은 서울 성수동의 오래된 공원에서 자주 만났다. 벚꽃 흐드러진 봄날, 다정히 벤치에 앉아 미래를 속삭였고 그녀는 자신이 꿈꾸는 소소한 삶을 말하곤 했다. 태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봤다. 언젠가 너를 당당히 우리 집에 데려가겠다. 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태준의 아버지 윤세진 회장은 세나가 재벌계 접근한 것이라며 분노했고 그녀를 철저히 몰아냈다. 세나는 서울을 떠났고 태준은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녔다. 그러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그는 세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수소문해도 흔적은 없었고 결국 그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슬픔을 가슴 깊이 묻고 미국으로 떠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덮어야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한 달 전 뜻밖의 제보가 도착했다. 서울 외곽의 강세나 1978촌 사하라는 이름이 적힌 묘비가 있습니다. 근처를 자주 찾는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아이 회장님의 젊은 시절 얼굴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태준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이의 얼굴, 그 눈빛, 이마의 선, 인맥까지 거울 속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렇게 그는 지금 한국 땅에 다시 발을 디뎠다. 윤태준이 타고 온 리무진이 서서히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봄 공기 속에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꽁꽁 얼어 있었다. 형 윤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진, 너도 봤지? 혹시 정말? 태준은 낮게 대답하며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열었다. 화면 속 낡은 묘비 앞에 서 있는 한 소년의 옆모습이 담겨 있었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윤태준은 단번에 느꼈다. 제오 눈은 내 눈과 같아. 묘지에 도착하자 차는 천천히 멈췄고 윤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철문 너머로 작고 단정한 무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앞에는 흰 티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작은 소년이 무릎을 꿇고 꽃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소년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태준은 마치 시간이 되돌려진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뒷머리 라인, 어깨의 경사, 굽은 손등까지 너무도 익숙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돌 위를 걷는 듯 무거웠다. 소년은 태준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커다란 눈, 고든 코, 앳된 얼굴. 하지만 윤태준은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안녕. 태준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그 말에 태준은 묘비를 내려다보았다. 깡세나 시크하트헤도이다. 그 아래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새겨진 글귀가 있었다.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그녀. 하늘의 별이 되다. 태준의 다리가 휘청겼다. 손으로 묘비를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이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십 년간 밤마다 떠올렸던 그 미소. 그러나 지금은 차가운 대리석 뒤에 갇혀 있었다.
아저씨 또트 엄마를 아세요? 초 엄마를 아세요? 소년이 조용히 물었다. 태주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래, 엄마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단다. 저는 강지우예요. 엄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우, 태주는 그 이름을 가슴 속에 새겼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후야, 뒤로 가 있어. 중년의 여성이 숨 가쁘게 다가왔다. 그녀는 소년을 자기 뒤로 감싸며 경계의 눈빛으로 윤태준을 노려보았다. 누구시죠? 왜 여기까지 와서 죽은 사람을 건드리는 겁니까? 윤태준은 그녀의 당돌한 기세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강세나 씨의 생전 지인이며 그 아이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은 눈썹을 찌푸렸다. 저는 오지윤입니다. 세나와 대학 시절부터 함께 지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지우를 돌봐왔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이유로 그녀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녀의 말투엔 오랜 세월 품은 분노와 상처가 배어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왜 이제 와서 이름을 입에 올리시죠? 태주는 묵묵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윤태준입니다. 예전에 그녀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지윤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태준을 응시했다. 그 이름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도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이곳은 적절하지 않아요. 따라오세요. 지우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어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윤태준은 말없이 소년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에 간절한 진심이 피어올랐다. 그래, 넌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 서울 북쪽의 조용한 동네. 낮은 언덕 위에 위치한 단층 주택 하나. 오지훈과 강지우가 사는 집이었다. 오후 햇살이 점점 붉어지는 무렵 세 사람은 그 집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공기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퍼졌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지우는 테이블 아래서 발을 꼼지락거리며 궁금한 듯 태준을 바라봤다. 반면 오지우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지후야, 방해가 있어줄래? 지윤이 조용히 말했다. 근데 나도 듣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꼭 얘기해줄게. 약속이야. 소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지우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말씀해 보시죠.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겁니까? 태주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25년 전 세나와 저는 서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 집안이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나를 강제로 밀어냈고 저는 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셨고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걸 빼앗기게 될 상황이었어요. 지우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변명이 되진 않아요. 세나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세나는 떠난 뒤 말없이 강원도 작은 마을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교사로 일하며 조용히 살았죠.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지우나, 나 아이를 가졌어.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모를 거야.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끝이 떨렸다. 저는 그녀를 찾고 싶었어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락이 끊겼고 제가 너무 늦었네요. 지우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세나가 병원 침대 위에서 지우를 안고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무엇보다도 눈빛 속엔 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세나가 죽기 직전까지도 아빠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끝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기다렸죠. 혹시나 언젠가는 당신이 나타나 주길. 태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이라도 지우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어른으로 지우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지우는 똑똑하고 따뜻한 아이예요. 그 아이의 곁에 머물려면 당신도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어린 시절, 세나와 함께 보았던 그 별들. 그녀가 있었던 자리에 이제는 지우가 있었다. 세월은 무정했지만 어떤 인연은 시간조차도 끊지 못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세나야, 내가 늦었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볼게. 그 아이의 삶을 내 목까지 함께 할게. 그리고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렸다. 아저씨, 혹시 내일도 또 올 거예요? 지우가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며 물었다. 태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우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올 거야. 소년의 눈동자가 살짝 반짝였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피어나는 작은 미소? 그것이 태준에게는 세나가 보내준 첫 번째 용서처럼 느껴졌다. 이튿날 아침,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투명한 햇살이 윤태준의 얼굴을 비추자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호텔방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어제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묘지, 하이, 사진, 그리고 지훈의 눈동자. 지후야! 그는 속삭이듯 그 이름을 불렀다. 생전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러나 너무 익숙한 이름. 간단히 정장을 갖춰 입은 뒤 그는 8시 정각에 숙소를 나섰다. 도로를 달리는 차창 너머 사람들의 분주한 아침 풍경이 펼쳐졌다. 유모차를 밀고 공원으로 향하는 엄마, 등굣길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는 초등학생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나도 이제 이런 하루에 속해도 될까? 10분쯤 지나 오지훈의 집 앞에 도착하자 담장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강지우가 현관에서 뛰어나왔다. 그의 손엔 알록달록한 연필통이 들려 있었다. 오늘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온대요. 근데요, 아저씨 진짜 계속 올 거예요. 태주는 살짝 웃으며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 너랑 조금씩 친구가 되고 싶어서 말이야. 친구는요, 먼저 놀아줘야 해요. 지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 말에 태주는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내가 너랑 놀아주는 날인가 보다. 잠시 후 지훈이 나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다. 태준 씨,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지우 학교 끝나는 시간까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근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따뜻한 라떼 한 잔 앞에 두고 지우는 천천히 꺼내기 힘든 말들을 풀어나갔다. 세나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지우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그런데도 아이는 자라면서 늘 말했어요. 나는 아빠가 언젠가 날 찾아올 거야. 그냥 늦게 길을 찾고 있을 뿐이야. 내라고요.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말이 마치 수십 년의 어둠 속에서 건네받은 한 줄기 빛 같았다. 지우가 그 말을 했다고요? 네. 세나는 그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날 오후 지우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달려왔다. 아저씨, 오늘 나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요? 좋지. 근처에 맛있는 가게 있을까? 있지요. 딸기맛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요. 지우는 태준의 손을 잡고 골목 안으로 신나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천. 작은 손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그 순간 깨달았다. 네모?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세나의 사진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세나야, 너와 함께하지 못한 세월이 너무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아이 곁에 있을게. 지우는 놀라울 정도로 너를 닮았어. 웃을 때 입꼬리, 무언가 궁금할 때 살짝 기울이는 고개까지. 나는 매일매일 그 아이를 통해 너를 다시 만나고 있어. 편지를 마친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윤태주는 지우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아저씨였지만
이제 지우는 그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함께 쓰며 엄마야 정사 함께 쓰며 때로는 작은 비밀도 속삭이곤 했다. 아저씨, 혹시 어릴 땐 뭐 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지우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던 중이었다. 난 어릴 땐 버스 기사님이 되고 싶었어. 정말, 왜요? 버스를 타면 항상 기사님이 멋있어 보였거든. 사람들을 어디든 데려다 주는 느낌이 좋았어. 지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요, 과학자요. 우주에 가서 엄마 별을 찾을 거예요. 태준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엄마 별이라는 말 너무 순수하고 너무 아팠다. 지우야, 그 별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조용히 말하며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우는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날 밤 윤태주는 형 윤도현을 만났다. 고급 한식당의 조용한 룸에서 형제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지우, 네가 본 그 아이 맞아. 그리고 확신해. DNA 검사 같은 건 필요 없을 정도로. 윤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글쎄, 여전히 반대하셨겠지. 하지만 이제는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야겠어. 태주는 술잔을 들었다. 그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이고 싶어. 서류상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며칠 후 태주는 오지윤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지윤 씨, 저 지우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요. 그냥 놀아주는 아저씨가 아니라 정말로 그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당신을 좋아해요. 많이요. 하지만 아버지라는 말은 그 자체로 무거운 단어예요. 알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대신 하루하루 증명해 보일게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조심스럽게 걸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에게 진짜 아버지가 생긴다면 세나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며칠 후 지우가 유치원에서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건 엄마. 이건 나. 그리고 이건. 그는 망설이며 연한 회색으로 칠해진 남자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건 아직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곧 생길지도 몰라요. 윤태주는 그 그림을 받아들며 천천히 따뜻하게 말했다. 혹시 그 사람 이름이 아빠일 수도 있을까?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태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진짜 아버지라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임을. 그림 속 옅은 회색은 이제 그의 가슴 속에서 가장 선명한 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4월의 마지막 주말, 서울숲 공원에는 벚꽃이 마지막 꽃비를 흩날리고 있었다. 연한 분홍잎이 바람결에 흩날리며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질 때마다 아이들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날 윤태주는 작은 피크닉 매트를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그 옆엔 강지우가, 그 뒤엔 오지윤이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여기다. 엄마랑 전에 왔던 자리예요. 지우가 손을 가리킨 곳은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아래였다. 세나는 생전에 이곳을 특히 좋아했었다고 지훈이 말했다. 태주는 조심스레 매트를 깔고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 계란말이, 치킨, 그리고 지우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까지. 이거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응. 사실 처음 해봤는데 맛은 보장 못해. 지우는 한 입 베어 물고 말없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맛있어요. 진짜. 그 웃음에 태주는 마음속 무거웠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잠시 후 태주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손목에 채우는 가죽 팔찌 2개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어른용, 하나는 아이용. 갈색 가죽에 작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DJNJH. 지후야, 이건 우리 둘만의 약속 팔찌야. 꼭 아빠가 되겠다는 약속.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 지우는 팔찌를 받아 조심스럽게 팔에 찼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저도 약속할게요. 아저씨를, 아니, 아빠를 믿을게요.
그 순간 윤태주는 눈물이 고이는 걸 숨길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공원 입구에서 셋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윤태주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고 지우는 옆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진 속엔 눈부신 햇살, 연한 벚꽃, 그리고 이제 막 하나가 되어가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미국 법무팀에 지시했다. 강지우의 법적 친자 확인과 입양 절차를 준비하라고. 재산이 아닌 관계를 위한 결정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우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윤태주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지우의 법적 보호자 윤태준. 그 서명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였지만 그의 인생 전체에 새긴 맹세이기도 했다. 며칠 후 지우의 책상 위에서 하나의 그림일기를 발견한 오지우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오늘 아빠랑 처음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있었어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문장은 아직 어색한 맞춤법과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그 어떤 편지보다도 깊은 감동을 전했다. 그날 밤 윤태주는 마지막으로 세나의 묘지를 찾았다. 그의 손엔 노란 들꽃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다. 세나야, 너와 나 사이에 남은 봄날은 짧았지만 지우와 나 사이엔 아직 수많은 계절이 남아있어. 나는 그 계절마다 너를 기억하고 그 아이를 지킬 거야. 그는 묘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 그리고 안녕. 사랑해. 바람이 불었다. 잎사귀들이 사각이며 흔들렸고 멀리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윤태주는 미소 지었다. 지금 이 순간. 봄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윤태주는 그날 밤 지우의 방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달빛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와 아이의 얼굴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평화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평화가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멀리서 울리는 전화 진동, 익숙한 번호가 화면에 떴다. 미국 본사의 비상사태, 경영권 분쟁, 그리고 언론의 움직임. 윤태주는 고개를 떨궜다. 지우와의 시간이 막 시작되었건만 점시간만 세상은 그를 다시 끌어당기고 있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회사가 아니라 아이야.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새로운 갈등, 드러나지 않은 비밀, 그리고 지우의 출생을 둘러싼 더 복잡한 진실들이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다. 강세나가 끝내 말하지 못한 마지막 한마디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태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이제 진짜 이야기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남자가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사랑을 통해 다시 인간다움을 되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아빠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천천히 새겨넣는 성장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지우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그리고 준비되셨다면 파트 2에서 더 깊어진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봅시다. 기다리고 있을게요.